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하는 서부 지역 주들의 대형 산불이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산불 사태는 대선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의 산림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등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되는 제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에게 13.6%나 앞서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총조사 마감일이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조사를 제외한 응답률이 51%에 불과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과 동시에 코로나 검진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 학년별 세부 확진자 수를 일반에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지역의 인구조사 응답률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총조사 마감일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상 최악의 서부 지역의 산불 사태, 또 심각한 스모그까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만 모두 35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이삼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형 산불로 24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일어난 서부 해안 산불로 총 35명이 숨졌습니다. 앤젤레스 포레스트에서 발생한 밥개 산불이 36,368에이커를 태웠습니다. 5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일어난 엘도라도 산불은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4,478에이커가 전소됐고 44%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주의보를 내일 정오까지 연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북가주를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산불로 320만 에이커가 불에 탔고 4,100채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오레곤주와 워싱턴주의 산불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레곤주에서는 주민 50만 명에게 대피 경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고온 날씨가 서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습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와 관련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사태가 산림 관리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일대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은 100개 가까이 됩니다. 소방관들은 탈진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We went for more than 50 hours straight, no sleep, just going from fire to fire to fire.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26명, 이재민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일부 지역에는 약탈이 일어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out he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경합주 네바다 선거 유세를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지만 산불의 원인은 지역 정부의 산림 관리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We have to do a lot about forest management. Obviously, forest management in California is very important.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방화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If you give a climate arsonist 4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미국 동남부로는 허리케인 셀리까지 상륙할 예정이어서 미국은 코로나의 산불, 허리케인까지 최악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 사태가 급속히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산불 사태를 경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정부의 산림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3개 주는 모두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네,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4개의 대도시가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도시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시도 10위권 내에 선정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분간은 기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극심한 스모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 뚜렷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의 경우 당장 추가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쯤에야 영업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는 수그러들고 있지만 당분간 영업 재개는 없을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달 말까지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를 추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노동절 연휴 기간으로부터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달 말쯤에야 추가 영업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러 국장은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가 확산세가 다시 급증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e're going to hold steady until the end of September when we are going to be looking at what the data is that we've seen after the Labor Day weekend. We've had significant spikes in cases after the holidays, and that has resulted in us needing to sort of take some steps backwards. We want to avoid doing that again. 현재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비율은 10만 명당 9.6명꼴입니다. 페러 국장은 10만 명당 7명으로 확진자 비율이 내려가야 일부 영업 재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3명, 사망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나쁜 공기오염도 때문에 일부 야외 검진소가 폐쇄해 수치가 내려갔다는 설명입니다. 보건국은 감염자를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통합교육부는 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감염 상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학년별 그리고 건물에 소속된 감염자 수를 전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드 윗부분에는 학교 이름과 아래 부분에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카드 오른쪽에는 학년별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알려줍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공개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려주는 리포트 카드입니다. 통합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가족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함과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결과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Any return to schools will include an appropriate set of health practices when conditions in the community allow for students to be at schools. In addition to appropriate health practices at schools, we'll provide regular coronavirus testing for students and staff, as well as for family members of students and staff who test positive or show symptoms for the virus. 통합교육부는 정기적인 테스트와 확진자 동선 그리고 접촉자 추적 시스템도 구축해 캠퍼스 내 방역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 감염자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가동 계획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를 보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료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계가 있음으로 해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를 시작한 LA 통합교육부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는 11월 3일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모두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인 뉴저지주의 앤디 김 후보를 포함해 남가주 지역의 영킴 후보와 미셸 스틸박 후보 등입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와 캘리포니아주의 데이빗 김 후보도 연방 하원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협회는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할 경우에 최고 3명 정도의 연방 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인구 총조사 마감일 이제 1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LA 한인타운 지역의 응답률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조사를 제외하면 단 51% 수준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LA 한인타운 지역의 센서스 응답률은 51%,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LA 카운티의 응답률도 63.6%로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편인데 그보다도 낮은 겁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한인타운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곳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 lot of those are in very heavily population-dense areas like in the Bay Area, here in Los Angeles. 센서스국 조사원들은 직접 가가호 문을 두드리며 센서스 응답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어의 어려움을 느껴 참여를 꺼려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 센서스국은 LA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는 한국어로도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방문 조사로 인한 불가피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인 센서스 조사원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학생과 서류 미비자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인구조사 센서스는 이번 달 말 마감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셰리프 경찰관 2명이 괴한이 난사한 총격으로 중상을 당하는 일, 지난 토요일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인 컴프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안 기자 1명이 셰리프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서 있는 경찰차로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조수석 창문을 향해 갑자기 총을 쏘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지난 12일 저녁 7시쯤 미국 로스앤젤레스 콤프턴의 메트로역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 있던 여성 경관과 남성 경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That was a cowardly act. The two deputies were doing their job, minding their own business, watching ou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train.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범인은 세게 때려야 할 동물이라면서 경관들이 숨진다면 범인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hen we find that person, we've got to get much faster with our courts and we got to get much tougher with our sentencing. 경찰의 불법 행위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사건이 발생한 만큼 보복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백인 경관들이 차 후미등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멈춰 세운 흑인 남성 운전자를 짓누르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활용된 반도체는 전혀 구입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은 오늘부터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기 위해선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웨이의 주요 제품들은 모두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데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아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지난해 시작된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우선 지난해 5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게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 등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타이완에서 생산하는 우회로마저 막혔습니다. 오늘부터는 화웨이가 반도체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당장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지난해에만 13조 원에 달하는 부품을 화웨이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 일부를 가져오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호놀룰루 노선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와이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하겠습니다. LA카운티가 코로나19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LA카운티는 법률 보조단체, 커뮤니티 단체와 함께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과 단기 렌트 협조, 그리고 퇴거 예방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이 한인기업 대상 백투스쿨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코로나19에도 일선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지난 7월 초 한인기업 2곳과 지난 10월 비영리 의료기관 이유케어 클리닉, 의류업체 로스앤원더를 방문해 홍삼 제품을 증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이드팍 노래방 폭행 사건 용의자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한인 형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펠팍경찰서 현임 형사과장과 맡은 김 형사는 지난해 7월 노래방 외부 길가에서 벌어진 30대 한인 집단 폭행 사건의 용의자 단모 씨를 3분간 추적 수사를 펼친 끝에 그의 거주지 인근 호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용의자 중 1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시카고시가 드디어 납수도관 교체에 나섰습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시장은 시카고 일대 주택 소유주들이 납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저소득층이며 수돗물의 납 함유량이 15ppm 이상인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 호놀룰루 노선 운항 중단을 10월까지 연장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호놀룰루 지점은 오하우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자릿수를 이어가며 자가격리 명령이 연장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LA 시의원 선거. 새로운 역사. 한인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되는 제10지구 결선 투표. 투표율이 높으면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후보의 약진은 위협적입니다.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13.6%나 앞서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는 지역사회의 그물 정치인입니다. 바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입니다. 가장 많은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는 한인타운이지만 아직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한 표가 강한 자신감으로 또 한인타운 시의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 이제는 이변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